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년 전에 결혼했는데 매일 수없이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그 이혼 변호사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남자들이 이혼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혼은 여자가 적극적이거든요. 여자분이 대부분 많이 해. 네. 원래 이혼은 약간 여자들만 영역입니다. 네. 남자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남자가 돈을 못 번다고 이래서 보통 여자들이 이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남자들이 생각보다 이혼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많이 달라졌어. 왜냐, 지금 이혼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뭐냐면 남자가 뭔가 안 맞는데 참고 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 참고 사는 쪽은 남자였거든. 참는 쪽은 대부분 남자예요. 연애나 결혼이나. 근데 이제 남자들은 알죠. 참으면 손해라는 거. 참으면 호구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맞으면 예, 빨리 정리하고 털고 나오는 게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도 안 맞으면 빨리 갈라서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내가 손해 적게 보고 시간 돌리고 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물론 돌싱이 딱지는 달겠지. 달지만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달라진 결혼 문화인데, 뭐냐면 원래 결혼할 때 혼인신고하고 결혼하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식만 올리는 거야. 그럼 결혼 기록이 안 남죠. 그래서 한 2년 살아보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으면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안 맞는 게 있으면 혼인신고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짐 싸두고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결혼한 게 맞지만, 이혼한 게 맞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면 뭐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난 돌싱이 아닌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으면 뭐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이제 없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낫지 이게. 그래서 요즘에 결혼할 때 보면 남자가 이제 혼인신고 하지 말고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자, 시금 올리고, 이런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또 안전하긴 하죠. 그래서 확실히 달라지긴 했어. 이건 여자분들이 좀 겁 좀 먹어야 돼요. 이제 결혼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 결혼해도 여자분들이 이혼하고 나서 본가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이혼하면 보통 대부분 본가로 돌아옵니다. 본가로. 딸 키운 분들 어떻게 시 보내기만 하면 끝났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요즘에 짐 싸두고 다시 그 처갓집이 아니죠. 그 딸 키운 부모님 집으로 다시 짐 들고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 딸 잘못 키우면 그렇게 된다고. 친척집 가면 결혼 언제 하냐는 얘기하는데 긁히지도 않아요. 아예 생각도 안 해서. 아직도 저런 말 하는 사람 있단 말이야. 아직도. 제가 보니까 결혼 언제 하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친척집 그 형제들은 결혼했나 보네요. 맞죠? 긁으려고, 이거 저거 일부러 긁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어떤 의도로 얘기하냐면, 보고님도 아실 거예요. 뭐냐면 보통 나한테 결혼 얘기한다는 거는 그 이제 친척분 이제 자녀분이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우리 자식은 결혼했는데 니네 왜 결혼 안 하냐? 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긁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카운터도 긁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런 거 했다가 싸대기 맞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명절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것도 조심해야 돼. 왜냐면 명절날 싸움 많이 벌어집니다. 하극 싸움 많이 벌어져. 진짜. 명절날 진짜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게 사람 죽습니다. 강력범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찰들은 비상근무입니다. 비상근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명절 연휴 때 경찰들은 초비상이야. 예. 그 비번 근무까지 다 튀어나와요. 왜냐, 명절날 사건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거 들어오냐면 이제 다 큰 이제 조카가 삼촌 뚝배기 깨버리는 거야 이게. 안씨 먹던 음식 떡국을 얼굴에 부어버린 거야 그냥. 이런 거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어. 앞으로 다시는 안 봐야지 생각해가지고 진짜로. 아니면 형제끼리 있잖아, 싸우는데 그 말에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게. 아니 뭐 어른 말은 고문고문 다 들어줘야 돼요? 어른답게 행동해야 들어주지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친척들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사실 볼 일도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제사만 아니면 사실 남이에요. 툭 까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명절 때만 보는 사람이야. 뭐가 반갑겠습니까? 사실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그래서 그 큰아버지 뭐 삼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숙모 이런 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 했다가 진짜 정말 니끼 꽂힌다니까 진짜. 함부로 얘기했다가 있잖아요. 그 제사상에다 페디그리 당합니다. 페디그리 뭔지 아시죠, 여러분? 레슬링 좋아하는 분들. 그 트리플 H 그 양팔 뒤로 거친 다음에 땅바닥에 찍어버리는 거. 어? 막 조카가 힘이 센데 막 삼촌이 뭣도 모르게 해잖아요. 목지어 초크스를 당해 그냥 제사상에다가.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옛날처럼 젊은 친구들이 내내 그리면서 받아주잖아요 이게. 오히려 반박한다니까. 만약에 뭐 누가 나한테 얘기해요.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 안 해 얘기하면 반박해버리죠. 뭐냐 하면 죄송한데 저희 솔직히 뭐 그렇게 왕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제가 뭐 결혼하든 말든 제 인생인데 어차피 명절 아니면 볼 이유도 없는데 왜 자꾸 얘기하십니까? 예. 무슨 권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얘기하면 야 임마 내가 너보다 어린인데 이런 얘기도 못하냐 하면 어린이면 언답게 불어야죠. 어떻게 삼촌이라는 사람은 꼰대같이 생각이 없습니까? 나이 그만큼 먹어가지고 어? 굳이 명절 아니면 안 볼 사이잖아요. 앞으로 보지 말까요? 제가 여기 오지 말까요? 삼촌이 안 쉬겠어요? 하면 제가 그냥 짐 싸들고 여기 오지 말까요? 조심해야 돼요, 어른분들. 조심해야 돼요. 요즘 학사 많이 벌어진다니까, 진짜. 명절날. 우리나라 좀 문제가 뭐냐, 약간 유교적 문화가 뭐냐, 어른들 말에 거역하면 안 돼. 어른들 말은 고문고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어린 친구일수록 어른들이 뭔가 좀 이제 생각 없는 말을 한다거나 꼰대 같은 말도 얘기하면 이걸 반박을 한다는 거죠. 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떡국만 먹고 가세요, 그냥. 어? 그냥 떡국 먹고 집에 가요, 떡국만 먹고. 명절날, 어? 그 험한 거 당하기 싫으면 그냥.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녀 국결을 응원합니다. 잠깐의 외로움이 매일의 괴로움보다 낫다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 국결이 있잖아요. 여자분한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페포라면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국녀를 못하면 국제결혼 꿈도 못 꿉니다. 예. 여자가 오히려 국제결혼하면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불리해요. 상상 이상 많이 불리합니다. 자, 제가 나중에 국제결혼 통계를 가지고 한번 얘기할 텐데, 이 국제결혼은 거의 남 쳐다보시면 돼요. 국제결혼 뭐냐 하면, 국제결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아니면 한국 여자, 외국 남자인데, 대부분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하고 이제 외국 남자 케이스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 자, 자, 최근 통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가장 최근 통계가 2024년이거든요. 2024년 이제 국제결혼 건수 보면 27,000건입니다. 27,000건이고, 자, 한국 남자, 한국 여자, 외국 여자 케이스가 15,600이에요. 한 75% 이상이고, 한국 여자, 외국 남자 케이스 5,100이에요. 이게 지금 높은 것 같잖아. 근데 이게 5,100이 함정이 있어. 뭐냐면, 이 5,100의 3,000건 이상은 한국 여자가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한국 여자가 아니다 뭐냐 하면, 한국의 국적여가지고 외국 여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국적이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 넘어오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자기 고국인 남들 데려와서 결혼하는 거, 한국 땅에서. 그래서 이게 한국 여자 잡히는 거예요. 이 통계도 함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래 중국인 조선족인데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 국적 얻은 거야. 얻은 다음에 자기 땅의 중국 남자하고 한국 땅에 살면서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혼인신고 해버리다 보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여자를 쳐버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니면 이제 뭐 베트남 여자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한국자 얻은 다음에 자기 나라에는 베트남 남자 데리고 와 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 결혼하는 거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통계에 모순이 많아가지고, 네.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국 여자,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토종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 결혼한 케이스는 한 2,000건밖에 안 돼요. 이게. 엄청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상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왜 힘든지 설명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나라 이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국제결혼 국적이 상당히 다양해요. 물론 베트남이 가장 많긴 합니다. 베트남이 많긴 하지만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일단 일본 분쟁이 점점 커지고 있고 요즘에 일본 여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국적이 많아요, 이게. 뭐 일단 베트남이 제일 많고 그다음 뭐 일본, 대만,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그리고 동유럽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예. 아니면 다른 이제 국가도 있어요. 뭐 프랑스 이렇게 있어.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국가가 다양해요, 이게. 근데 보통 한국 여자 외국 남자 국제결혼 케이스는 나라 몇 개 없습니다. 딱 설명드릴게요. 미국, 영국, 호주입니다. 세 개밖에 없어요. 단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그 나라 유학 가서 만난 케이스예요. 한국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유학 가서 만나는 케이스예요. 그럼 여자가 돈이 많았겠죠?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유학을 했겠지. 예, 호주 같은 경우에도 워홀이나 아니면 유학 가가지고 만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서 못 만나,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여자의 국제결혼 진입장이 남자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분들 국내연애 안 되면 사실상 못하는 거예요,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여자분들 국제결혼 하는 것도 보통 선진국하고 하지 우리나라보다 이제 소득이 낮은 남자하고 국제결혼 안 합니다. 사실상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결혼 하는 이제 외국 여자 국적이 보면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잖아요. 근데 여자는 다른 게 여자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남자하고 애초에 그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안 돼.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국내연보다 오히려 진입장이 더 높습니다. 여자의 국제결혼이. 그럼 여자가 돈이 엄청 많아야 돼요, 여러분. 예. 특히나 선진국 국제결혼은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뭐냐면 철저하게 반반 결혼이에요. 철저하게 반반. 예. 반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가산어도 반반이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취직결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국제결혼한 케이스 보면 여자 집안이 상당히 잘 살아, 이게. 예.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국제결혼 통계를 보면 좀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 국제결혼 케이스가 안 좋은 게 건수 적은데 이혼율 무지하게 높습니다. 거기 이혼율이 한 7, 80% 됩니다. 7, 80% 돼.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깨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보면 한국 연예인 분 중에서도 외국 남자 결혼 죄다 이혼했잖아요, 여러분. 죄다 이혼했거든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나 이게? 한국 남자 외국 여자 국제결혼 케이스 있는데 보면 잘 살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한 케이스 못 들었죠. 근데 뭐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외국 가가지고 뭐그 외국 남자와 결혼해서 국제를 했는데 막상 몇 년 뒤 이혼해가지고 한국 땅에 돌아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아, 이게. 여자분들 이상하게 많아, 이게. 좀 신기하지 않나, 여러분? 그게 비단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라 통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보통 국제적 이혼은 상상을 초월해, 여자분들. 대부분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이혼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 국제적 이혼율은 굉장히 좀 적어요. 적은데 반면에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 국제결혼 이혼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좀 부끄러울 정도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냐면 한국 남자 감당 못할 정도면 외국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 봤을 때는.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여자분한테 좀 냉정히 얘기가 뭐냐면 국내에서 한국 남자 결혼 못하면 사실상 국제결혼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절대 꿈도 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외국 같은 나라는 애초에 35 넘으면 결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이가 엄청 많은데 결혼이 된 나라가 드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진 것도 없는 여자를 받아줄 그런 외국 남자는 없어요, 이게.
예, 결혼은 현실입니다. 국제결혼도 현실이죠. 예. 물론 국제결혼 하는 남자도 있잖아요. 외국, 한국 남자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제결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외모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예. 뭐, 탈모 있거나 배 나오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차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직업이 있어야 돼요. 국제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어떤 벌이 같은 거 다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냥,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국제결혼 가능하겠지, 아니에요. 그 국제결혼 가능한 얘기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국제결혼 파이는 커질 거야. 특히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케이스는 커질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미안 얘기지만 한국 여자분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내연이 안 되면 사실상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좀 안타깝지만 앞으로 국내 결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면 남자들이 점점 이 국내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잖아 이게. 점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한 여자들이 정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결혼 판단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한 5년만 지나면 앞으로 여자분들이 결혼 시장에서 큰 소리 못 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시집 못 가고 나이 먹고 이제 결혼 시장을 떠난 여자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이게. 여자가 결혼 못 하고 나이 먹고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제 막 결혼 시장에서 배짱 친구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남자한테 이것저것 바라고 못 할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아직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한 5년 그러니까 2031년 되면 지금 이제 남자들이 점점 소개팅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소개팅 같은 것도 안 해. 그냥 여자가 나이 30 넘으면 소개팅도 안 돼요 요즘에. 뭐든 안 돼 그냥. 이게 요즘에 결정세 여자분들 엄청 많이 가입하잖아. 왜 가입하는지 아세요? 안 만나주니까 가입하는 거야. 돈 주고. 여자들이 그거 돈 쓰는 거 아까워하잖아. 이 결정사 가입비는 여자가 훨씬 더 비싸요. 남자보다. 근데 그 비싼 돈을 왜 가입을 할까? 여자들 그런 거 돈 쓰는 거 싫어하잖아. 안 만나주니까 그런 거야. 안 되니까. 자만추도 안 되고, 뭐, 헌팅도 안 되고, 소개팅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 이게. 갈 때까지 갔다 생각하시면 돼. 결정사 가입을 했다고 치면. 근데 남자는 알지. 저기 답 없는 사람들 많다는 거 알잖아. 가입을 안 하지, 이게. 그 가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결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결혼 시장에 나와도 상당수는 못하고, 예, 퇴장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